안녕하십니까. 이글드림 성공시스템 DBC 3주차 사회를 맡은 ABO 정효주입니다. 네, 오늘은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가지 성공 습관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노하우를 풀어주시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아메이 다이아몬드 정순욱 리더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너체험 볼주 2인데, 예, 헷갈리셨나봐요. 아니요. 제가 당황스럽지, 뭐. 어느덧 이제 3주차가 됐습니다. 시간 빨리 가죠? 여보세요? 네. 표가 많이 나네요. 입교하신 분하고 아니신 분들하고. 끌려오신 분하고 아니신 분들도 표가 좀 나는 것 같고. 반갑습니다. 이제 어느덧 이제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속이 시원하십니까? 예? 이제 시작인데 어쩌죠? 우리가 초등학교 끝나고 나면 이제 중학교가 기다리고 있고, 그죠? 중학교 끝나면 고등학교 기다리고 있고, 그거 끝나면, 물론 사회가 또 기다리고 있는 케이스도 있고, 대학이 또 기다리고 있는 케이스도 있죠. 이게 DBC 3주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소개를 조금 드리면, 저는 울산에 살고 있고요. 울산에서 학교를 다 나왔습니다. 학교를 다 나오고, 저한테 아메를 이제 가르쳐 주신 분이죠. 알려준 사람하고, 진짜 제가 배운 사람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거 좀 조용히 하죠? 뭐, 강의를 하시던가. 저는, 아메를 접하게 된 거는 고등학교 친구를 통해서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 있죠? 모여서 이제 공부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같이. 왜요? 왜 제가 공부 안 하게 보입니까? 참네. 저 인문계 출신이에요. 참네. 뭐 종고 이런 데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 방화진에 이제 현대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예. 그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제 사회에 이렇게 나와서 저는 인문계를 나왔지만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조금 늦게 이제 제가 이제 사춘기가 오는 바람에 뭐 인문계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좀 늦게 사춘기 오는 바람에 굳이 이 사회가 대학을 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만 좀 조용하라니까요. 그런 생각이 이제 고등학교 때 들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을 올라가면서 대포서를 냅니다. 대포서가 뭐냐면 대학 포기 각서. 대포서를 내고 이제 막 놀지는 않았어요. 야자만 안 했어요, 야자만. 야간 자율학습만 안 하고, 이제 일찍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고등학교는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출석 일수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적었지만, 졸업을 하고 이제 친했던 친구들 몇 명에서 개모임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첫 발을 이제 사회에 진출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제가 했던 것은 자동차 부품 대리점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서 나도 자동차 부품 대리점을 한번 차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한 6년 반쯤이죠. 반쯤 지난 그 시점에서, 그때 당시는 아니었지만 제가 이제 언젠가는 이 일을 차려서 할 거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의 자본이 들까를 그때 6년 반쯤 되는 시점에서 제가 계산을 하게 된 거죠. 얼마 들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 대리점 지금도 있잖아요. 한 얼마 정도 금액이 들 것 같아요? 그거 대리점 하나 차리려면. 깬또를 잘 찍어주시네. 제가 했던 그때 당시에 10억이었어요.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지금 차종이 몇 종이에요?
차종도 다 못 외우겠죠. 근데 제가 할 때는 뭐가 있었냐면 폰이 굴러다녔어요. 폰이. 프레스토 아세요? 프레스토, 스텔라, 네. 소나타하고 스텔라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나왔고요. 이제 조금 후반으로 가면 엑셀 나왔고, 이제 엘란트라 나왔고, 네.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차종이 몇 개 안 됐죠. 그때 당시만 해도 한 10억 정도 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한 차종에 부품 가지수가 2만 가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번호가 다 달라요. 그걸 다 외워야 돼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소나타에 들어가는 볼트하고, 엑셀에 들어가는, 엘란트라에 들어가는 볼트하고 같이 이제 헤드램프를 꼽지만 그 볼트가 같겠습니까? 다르죠. 그럼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걸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한 6년 반을 하면서 한 80%, 90% 외웠던 것 같습니다. 참. 잠깐만요. 참 이렇게 대화를 서로 하다 보면 대화가 서로 안 될 때가 있죠. 되게 답답하거든요. 2만 가지의 그 차종을 외웠다 그러면 저 사람 머리는 보통이 아니다. 이 정도는 계산이 안 나와요. 됐어요. 이미 늦었어요. 참. 예, 어쨌든 그 시점에 6년 반쯤에 그 계산을 안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해보니까 도저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일이 내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그 비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비전을 떠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 희망이 이제 줄어드는 거잖아요.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꼬라지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그 출근하는 게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왜? 이렇게 해봤자 결국 내게 안 되니까. 그래서 꾸역꾸역 버티다가 6개월 정도 더 버티고, 이제 나오게 됐죠. 버티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돈을 좀 모아보자. 내 몸뚱아리 하나로, 돈을 좀 모아서 뭔가를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시점이었어요. 그 시점에 이제 친구하고 이제 개모임을 하다가 제가 친구 집에 가게 되고, 그 친구가 이제 저희들 친구 중에서는 제일 먼저 결혼을 하게 됐죠. 예. 그게 아직도 아이러니하긴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제일 먼저 결혼을 하다 보니 그 친구 집에서 이제 모임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일을 마치고 이제 그 친구 집에 갔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 갔어요. 그때 제가 이제 자영업을 이제 시작을 한 상황이라 이제 갔는데 먼저 온 친구들이 먼저 앉아 있었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제일 먼저 결혼하고 그 개 모임에 주인이 된 거잖아요. 개주가 된 거잖아요. 책임지고 개밥하고 개술하고 이런 걸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집에서. 그래, 친구 집에 갔는데 밥도 없고 술도 없고 앞에 뭐가 있냐면 세수대야가 있고 먼저 온 친구들은 벽에 기내가지고 이렇게 반 죽을 표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결혼했던 그 친구는 지금 아메이 제품을 가지고 비교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메이를 처음에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 인상을 보니까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상 저도 조용히 앉았죠. 말도 못 걸고. 그리고 몇 가지를 본 것 같아요. 보고 끝나고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업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사업 설명, 여러분 설명 이렇게 간단하게 듣고 오셨잖아요. 옛날에 그 2시간 했거든요. 왜냐하면 대형 할인점을 설명을 하는데 이해를 못해요. 예. 어째 물건을 보지 않고 살 수 있냐라는 홈쇼핑을 설명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 시절이 있어요. 지금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있어봐요. 네트워크도 당연한 걸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끝나고 이제 사업 설명을 하는 눈치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제 늦게 갔고 밥도 먹어야 되고 술도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 이제 욕을 했죠. 개밥을 내놔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친구는 사업 설명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평상시에 모임들을 하게 됐죠. 여러분들은 모임 같은 거 가지고 계시죠? 뭐 하세요? 모이면? 무슨 얘기 하세요? 건설적인 얘기 하시나요?
요즘 벽돌 값이 얼마고 브로커 값이 얼마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지난달에 얘기했던 여자친구 그 얘기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정말 발전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뭐 진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았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한 달 만에 만나가지고 이제 풀이를 하다 보니까 술도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술 먹으면 취하는 거. 어느 정도 이제 취한 상황이 됐죠. 취한 상황이 되고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는데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이제 제가 봤던 물건 몇 가지 눈으로 봤던 그냥 세숫자에 대야를 해서 막 비교시로 하는 그런 제품 몇 가지를 친구한테 달라고 해서 사들고 갑니다. 예. 그 사들고 간 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 맞아요. 예. 왜 그러냐면 그 많은 친구들 중에서 사갖고 간 놈이 이놈밖에 없어요. 그 친구들 중에서 아미를 하는 놈이 이놈밖에 없어요.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우리 친구가 이제 제가 사들고 가서 집에서 이제 제품을 써봤죠.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지났는데 그다음부터 누가 이제 저희 가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효문에서 경복이 총판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었는데 좀 지나서 이제 누가 저를 찾아오냐면 지금 저의 스폰서님이십니다. 박태영 리더님께서 예. 뒤에 앉아 계시네. 웬만하면 나가주시면 고맙겠는데 예.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의 큰형님 되십니다. 예. 그때 자주 색깔 얼른 타라를 타고 계셨죠. 뭐 괜찮더라 뭐 이런 차 있잖아요. 자꾸 우리 저희 스폰서님 눈에 들어오니까 말은 뭐 하겠네. 예, 나가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니 저 양반이요 얼마나 독하시냐면 와 진짜 마음 편하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4, 5일을 찾아옵니다. 걔 매일매일. 왜냐면 지금은 아산도가 생겼지만 예전에는 저쪽 효문 쪽으로밖에 못 나오잖아요. 저분은 방어진 출신이거든요. 그럼 나오면 효문을 거쳐야 되는 거라. 그 나오면서 저희 가게에 오는 거죠. 일주일에 4, 5번을. 그 출근하면 어쨌든 먼저 와 계신 적도 있어. 그래서 거기 오셨는가 보다 해서 그렇게 뭐 커피도 대접하고 했지만 그게 너무 이렇게 반복되니까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출근 쭉 하고, 저도 방어진에 사니까 출근 쭉 하고 있는데 자주 색깔 얼른 타라가 득 대져 있는 거죠. 그때 저는 이제, 그러고 지나쳤습니다. 저희 가게를. 들어가면 아내 얘기를 또 들어야 되니. 그게 한 3개월 지났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지나가서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지금은 거기가 이제 뭐 이렇게 좀 개발이 됐지만 옛날에는 뭐 지하도도 있었고 이랬거든요. 집도 없었고. 숨어서 이제 그분이 갈 때까지 기다렸죠. 뭐 전화도 안 받고 있었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자주색, 그래서 지금 저 자주색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주색깔 얼른 타라 차를 보면서 언제 가시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득 제 머리를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가게는 우리 가게인 거예요. 내 가게인 거예요. 내 가게를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처음으로 용기를 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참 웃기죠. 저희 가게를 용기를 내서 들어가야 되니.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할 사람이 아닙니다. 뭐를? 아메를. 예. 그때는 지금보다 이미지가 훨씬 안 좋았거든요. 제가 시작할 때쯤. 주위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가 본사 이집트 있는 거 아이가? 피라미드인게. 응. 너가 회사 경비하실 스핑크스 아이가?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때는 뭐 피라미드와 다단계를 설명하는 시점이었고,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저는 할 사람이 아니니까 저한테 좀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감사하게 횟수가 확 줄어들었어요.
아, 꿈을 이루면 이런 느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너무 자주 오시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진짜 간절한 꿈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일을 계속 했죠. 근데 하는데 제가 하는 일이 계속 안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뭐였냐면 지금 돌이켜보면 덤핑 때문에 그렇습니다. 덤핑이 뭐냐면 자본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취급한 물건의 단가를 확 낮추고 동종 업계들을 완전 죽여버리고 다시 가격을 올리는 거잖아요. 몰라요. 덤프밖에 몰라요. 그래서 덤핑 때문에 이제 지금 보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왜 안 되지?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저희 스폰심 오고 난 뒤부터 안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퍼즐은 또 그렇게 맞춰지더라고. 예. 그래서 결국은 그걸 덤핑 그 시점을 버티다가 총판권을 넘겨버립니다. 넘기는데 안 돼서 넘겼겠죠. 근데 받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받았을까요? 자기가 하면 될 것 같거든. 근데 저는 넘겨주면서 길게 가면 2개월 정도 가다가 문 닫을 거라는 거 알고 넘겼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일이거든, 그 자체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요. 하향산업이라고 그러죠. 하향산업은 내려오는 사업이잖아요. 하향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했던 거는 사양사업이었어요. 죽는 일에서 없어지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알다 보니 저는 넘겼죠. 망할 걸 알고. 예. 근데 그 친구는 받고 조금 길게 갔어요. 3개월 갔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나쁜 놈입니까? 아니죠. 왜 대답을 못해요? 나쁘면 나쁘다, 좋으면 좋다라고 왜 대답을 못하냐고. 여러분 가슴속에 있잖아, 그 마음이라는 게. 예? 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사회가 저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옆집 가게가 같은 식당을 하고 있으면 옆집 가게에 손님이 안 들어가고 우리 집 가게에 들어와야 내가 돈을 버는 거고, 옆집에 손님이 안 들어가야 그 집이 망해야 내가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입사 동기생이 그 친구가 승진에 누락이 돼야 내가 승진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 다 갖고 있잖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까? 저를 나쁜 놈이라 손가락질 한다라면 우린 다 같은 놈들이에요. 맞죠? 예,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넘기고 난 뒤에 이런 자리에 한 번이라도 왔더라면 제가 그 다음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 자영업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두 번째 제가 연료절감기 총판을 합니다. 1년 정도 하다가 문 닫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본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예. 그리고 두 번째 총판을 그만두고 난 뒤에 이런 자리에 한 번이라도 왔다라면 그 다음 업을 차리지 않았겠죠. 세 번째 자영업을 합니다. 카센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계속 자동차 분야만 지금 돌고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요? 저쪽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이게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나를 마중 나오는 사람의 직업이 내 직업이 되는 거. 예. 이게 사회의 자동차 쪽으로 발을 탁 디디다 보니 수만 가지의 직업군들이 있는데 다른 걸 선택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자동차 분야만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카센터를 했습니다. 제가 자동차 쪽으로만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바꿔주면 차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건 대충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붙어 있는 걸 못 되겠는 거예요. 그건 기술이 필요한 거니까. 그 기술자 한 명을 고용을 했어요. 근데 사람 관리가 그렇게 힘들다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 한 명을 고용을 했거든요. 이 사람 관리가 안 됩니다. 비 오면 안 나오고요. 술 한 잔 먹으면 안 나오고요. 아플 것 같아서 안 나오고요. 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도저히 사람 관리에 지쳐서 그 일을 문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세미나장에 갔었으면 그 다음 걸 차리지 않았을 거예요. 네 번째 진짜 용기를 내서 소주방을 오픈합니다. 업종을 바꿨습니다. 소주방을 오픈합니다. 그것도 한 3, 4개월 정도 하다가 문 닫았어요. 이제 뭐 급하잖아요. 빨리 이제 벌이를 해야 되니까 정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빨리 계약을 하는데 옆에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3개월 뒤에 소주방 오픈한다는 공사인 줄 몰랐던 거지. 예. 그래서 오픈하고 3개월 정도 하다가 이제 그쪽에서 오픈을 한 거예요. 저라도 우리 가게 안 들어가고 싶은데 뭐. 열어봤자 전기세도 안 빠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문 닫았습니다. 근데 3, 4개월 동안 그나마 그때 뭐 장사는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소주방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가라오케 형태로 소주방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무대가 있었고, 멀티비전 갖다 놓고,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가쪽으로 테이블 쭉 이렇게 앉혀놓고, 그건 그냥 소주집이에요. 노래는 공짜.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그런 사달이 벌어진 거죠. 근데 3, 4개월 동안 단골 손님이 계셨었어요. 박태영 리더님. 저희 스폰서님이십니다. 예. 유일하게 단골 손님 한 분이 박태영 스폰서님. 그러다가 이제 3, 4개월 지나고 문을 닫았죠. 닫았는데, 이건 괴롭잖아요. 괴로울 거 아닙니까? 여보세요? 예. 여러분 일이 아니더라고 그냥 웃으세요. 전화를 하게 됩니다. 친구들한테. 괴로우니까. 왜? 왜? 소주 한 잔 사달라고. 근데 친구들이 돈 빌려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전화 연결이 안 돼요. 왜? 그게 진짜 그때는 친구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전엔 전화가 많이 왔거든요. 술 사줄 줄 알고. 그런데 전화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제가 박태영 리더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처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 친구 큰형님이시니까 형님 저 소주 한 잔만 사주십시오. 그래 오케이. 그럼 저녁에 만났어요. 암회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깔때기 법칙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는 젊으니까 괜찮다. 열심히 또 하면 된다. 근데 마지막에 암회로 종결을 맺는 거지. 그럼 미팅 한번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그게 3, 4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건 무시라고 한번 갔습니다. 따라서 경주에 처음으로. 친구 차를 타고. 자고 있는데 델보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첫 번째 가봤는데 그때 한 2,000명, 1,800, 2,00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요즘 치면 OSR이라고 이제 큰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한 3,000명, 4,000명 모이죠. 한 2, 3,000명 모입니다. 모이는데 그 장소에 갔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걸 처음 봤어요. 그 장소를 가보고 결심을 합니다. 어, 5분 잡아먹은 거예요. 그걸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이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너무 문화와 정서가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진짜 어떤 느낌이었냐면, 암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너무 잘해주지 않아요? 밝고.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맞죠? 저는 어떤 느낌을 드느냐면, 살짝 사탕 물려주고, 지갑 뺏어 갈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야, 처음 봤는데 왜 이렇게 잘해주지? 나한테 뭘 뺏어 먹을 게 있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부정적이죠. 돌아올 때, 2번 다시는 쳐다도 안 본다라고 결심을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암회에 대한 비전이 열리는 게 아니라요. 저한테는 지금 암회를 가르쳐 주신 박태영이라는 사람, 지금의 스폰서님이죠. 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그 사람의 끈기에 의해서, 그 사람의 열정에 의해서 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계속 얘기하니까 또 한 번 가게 됐습니다. 2번째도 마찬가지였고, 3번째도 마찬가지였고, 4번째, 5번째 이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들리지 않았어요. 아메이가. 근데 저는 나름 똑똑하거든요. 왜? 인문계 출신이라. 6번, 7번째 가보니까 필이 오는 거예요. 제 스폰서님이 그렇게 보여주려고 했고, 그렇게 들려주려고 했고, 그렇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걸 그래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느껴버린 거예요.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지금도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묵묵히 몇 번을 더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알아보게 된 거죠.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본다고 다 보이지 않아요. 듣는다고 해서 다 들리지 않습니다. 느끼려고 해야지만 느껴지는 거지, 느껴봐라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고.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거는요, 반복을 통해서 스스로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그렇게 듭니다. 여러분 댁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데서 SK텔레콤 대리점 몇 개나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눈에는 보셨을 겁니다. 근데 눈에는 봤지만 몇 개인지는 몰라요.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한 번 더 귀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면 여러분들 스폰서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손을 놓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많이 보신 그림이죠? 브라질에 있는 리우데자네이루라는 예수님의 큰 동상입니다. 요 밑에 보시면, 요 발 쪽에 보시면 관광객들이 많죠. 근데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가보면은요,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서 있는데 진짜 아이러니하게 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정면, 바닷가 쪽은 정말 부자 동네예요. 근데 등을 지고 있는 이 뒷동네 있죠? 못 사는 동네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성자들 데리고 가는 걸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거, 그래 갔는데 같이 목사님이 갔어요. 근데 이제 가이드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아이러니하게 앞쪽 동네는 잘 살고 뒤쪽 동네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같이 갔던 한 사람이 이제 관광객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도 참 좋은 분이신데 이 동상을 돌리면 안 되나 이래. 360도로 돌리면 다 골고루 잘 살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굿 아이디어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이게 그렇게 되었다라면, 그게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면, 뒤에 못 사는 사람, 이게 못 사는 동네 사람들이 앞으로 이사를 오려고 하는 노력은 스스로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본인의 어떤 그런 습성이나 습관이나 모든 것은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잘 살기를 다 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입교하신 분들이 똑같이 더 많은 분들이 입교하셨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자기 일 때문에 다 나가 떨어지셨죠.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결과를 준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있냐라는 거지. 그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분들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스스로 박수를 한번 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이 멸치몰치투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예.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우리가 6가지를 배웠어요. 제가 이제 6가지를 할 건데, 이 6가지를 할 겁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지속적인 만남과 후원이라고 해서 팔로우스루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만남과 이게 깨졌네요. 이게 좁아서 그래요. 원래 제가 만들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만남과 초대 있었죠. 지난주에 배웠던 거. 만남과 초대가 이 사업을 하는데 25%를 차지합니다.
만나야 뭔가가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지난주에 배웠던 사업 설명. 설명을 해주는 거죠. 정보를 공유하는 거. 쉐어드 플랜 또 쇼드 플랜. 이게 25%를 차지합니다. 자, 나머지 팔로업과 팔로업 수로가 50%를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업 설명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접촉을 해서. 근데 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지속적인 만남과 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스폰서님. 지속적인 꾸준한 끈기 있는 그런 어떤 팔로업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서게 됐다라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 50%를 차지한다는 건 사업 설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이켜 보신다면요. 사업 설명 한 번을 듣고 이 자리에 바로 오신 분들은 안 계셨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본론은 들어가니까 주무시기 시작하는 겁니까? 자, 사업 설명 한 번 듣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는 건 꾸준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면 꾸준하게 이렇게 연락해주는 그것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사업 설명, 이 일에 사업 설명을 탁 듣고, 그게 중요하다면 사업 설명을 탁 듣고 그 사람이 바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이유는요. 우리가 모티베이션, 사람이 동기부여를 받아서 행동을 하기까지는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욕구입니다. 니즈라 그러죠. 뭔가가 필요함을 느껴야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일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둘 중에 뭔가가 없기 때문에 바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업 설명이라는 걸 했어요. 했는데 욕구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겠어요? 만족하는 사람들. 여러분, 만족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예요, 나쁜 단어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만족이 맛있는 족발이 아니에요. 만족은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발전할 수 없는 늪이라 그래요. 만족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뭔가를 얻기 위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늪이라는 거예요.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은요,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욕구가 없는 사람들이죠. 자, 두 번째 뭐냐면 현실 점검이 안 되시는 분들. 또 다른 말로 천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하향산업인지 사양산업인지 곧 없어질 직업인지 모르는 거예요. 단지 제가 배웠던 학창 시절에 배웠던 성실하고 근면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그 한마디.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선생님 말씀이 맞던가요? 선생님 계시면 죄송합니다. 일단은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만은 열심히 살아봤고 애써봤고 했는데도 잘 사는 거하고는 무관하던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든다라면요. 땅을 파야 된대. 한 3m 땅을 파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요. 호미를 갖다 파든 곡괭이를 갖다가 파든 삽으로 갖다 파든 땅 뻐적뻐적 흘리면서 지금처럼 뻐적 흘리면서 땅을 파야 돼요. 맞아요? 맞습니까? 근데 요즘은요. 포크레인 한 방이면 끝나요. 뭐를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도 달라요. 세상은 바뀌었다라는 거지. 그 바뀐 것에 맞게끔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너무 이렇게 틀에 박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드림빌더스 클럽 DBC 1주 과정에 Q&A 시간이 있었죠. 같이 해요. 대답 좀 해줘요. 네. 적지 마세요. 집에 가서 안 보잖아요.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어떤, 이제 판매 아니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네. 몇 가지가 있었죠. 다단계 판매, 남을 이용하는 거니까 말을 못한다, 같은. 여러 가지 등등이 있었어요. Q&A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풀리셨죠. 예. 네. 그래서, 보면, 저기 보면 Q&A가 있고, FAQ가 있어요. 우리 인터넷 사이트 보면 후기란에 보면 있잖아요. Q&A는 뭐예요? Question and Answer. FAQ는 뭐예요?
frequently and question입니다. 뭐냐면, 아이고, 자, Q&A는 뭐냐면 질문에 대한 답인 거예요. frequently asked question은 뭐냐면 미리 나올 만한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공지를 해놓는 거지.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 후기가 되면 FAQ라고 적혀 있어요. 상식적으로 하나 알고 가자고 그냥. 근데 FAQ를 읽지 말라는 거지. FAQ 아닙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확신이 없는 경우는 다 좋은 줄 알겠다. 근데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죠. 자신감이 없다. 아, 자신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믿을 것 같아요? 이 자신감이라는 게 자신감이잖아요. 스스로 믿는 감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믿으실 것 같아요? 성공하기를 바라지 100% 성공한다라는 것을 100% 믿음이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이 한 행동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자녀분들은 여러분들은 몇 프로 믿으세요? 내 자식이 진짜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하는 꼬라쓰니 보니까 100%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00% 아닐걸요? 여러분 살을 맞대고 사는 배우자님들은 여러분들을 몇 프로 믿으실 것 같아요? 반만 믿어주면 좋겠죠. 여러분 친구분들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믿어주실 것 같습니까? 근데요, 내 주위에 내 가족분들도 저를 그렇게 믿어주지 않아요. 모든 것에 있어서. 성공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내 주위의 모든 가족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믿어주는 감정이 부족한데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내 한평생에서 나마저 나를 믿어주지 못한다는 건 너무 불쌍한 인생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 맞죠?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냐라면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이 일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뭔가가 대단해서 성인이 된 거 아니에요. 태어났는데 안 죽었을 뿐이에요. 맞아요? 그래요. 안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인이 된 것처럼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한번 믿어보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오시다 보면 자신감은 생기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넘어가고요. 자, 근데 내가 사업 설명을 딱 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이 욕구가 부족한지 욕구가 없는 건지 확신이 부족한 건지 파악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걸 알면 전문가겠죠. 그래서 누가 있냐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스폰서님이 계시는 겁니다. 스폰서님은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현실 점검이 잘 안 되어 있어. 점검적으로 뭔가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 삶에 만족을 하고 있다. 또는 너무 고정관념이 세다라는 거죠. 되면 좋겠는데 자신감이 없다. 이걸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폰서님이 도와줄 겁니다. 이건지 저건지 약간 이렇게 잘 모를 때 그런 어떤 단어를 뭐라 그러죠? 중국말로? 갸우뚱? 네. 독일어는 MMOF. 네. 프랑스는 아리송. 네. 아프리카 말로는 긴가미인가. 자, 스폰서 도움이 필요하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석세스 사이클이 있어요.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던 꿈 가꾸기. 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여러분, 난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우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키우는 과정 속에서 꽃이 나오는 거,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꿈은 가꾸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꿈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꿈을 가꿔서 그 꿈을 가꾸기 위한 과정이 명단을 찾는 거고 만남과 초대를 하는 거예요. 자, 만남과 초대가 25%라고 그랬어요. 자, 만남과 초대를 하게 되면 만남에서 뭔가 만남이 끈이 안 이어지는 게 있죠. 그게 노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만남이 됐으면 사업 설명이라는 걸 하면 됩니다. 사업 설명을 듣고 나는 아니다라고 노가 나올 수도 있죠. 아니면 저 세 가지밖에 더 나옵니까? 첫 번째 소비자 되고 두 번째 부업으로 관심 가지시는 분, 진짜 사업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소비자와 부업 이분들은 팔로우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제대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눈높이에 맞게끔 도움을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죠? 네. 화장 다 지어야 되겠네. 자,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도 뭔가 잘 모르는데 진짜 나보다 더 큰 비전을 가진 사람이 나온다면 겁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겁먹을 필요 없는 게 이런 시스템에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게 자신감하고 뭔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나서 성인이 된 게 아닌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성공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짜증나는 말 있지 않아요? 성공자들이 여기 올라와가지고 내 하시는 말씀들이 성공은 그닥 어렵지가 않대. 짜증나. 저도 앉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는 성공했으니까 저런 말 하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맞잖아요. 솔직하게. 맞죠? 근데 성공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남성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이겠죠. 자, 내 성향이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으로 제가 바뀌게 되죠. 그렇죠. 원래 내 습성이 아니고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이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좋아하는 형태로 내가 바꿔간다 아닙니까? 맞죠? 성공은 그 원리예요. 성공은 움직이지 않아요. 저 끝에 있어요. 자, 팔로우라는 저 글자가 성공이에요. 올나 안 와요. 내가 가면 되거든. 내가 가면 이걸 가질 수가 있는데 나는 안 가고 좀 온나 안 온다니까. 그 원리를 알면은요, 성공은 쉬운 거예요. 맞아요? 성공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조금씩 움직이고 다가간다라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 성공은요, 나 혼자 독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사방팔방에서 저걸 가지려고 다가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속에는 온나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맞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한다면 내가 움직이면 돼. 조금씩. 그래서 성공은 그닥 어렵지가 않은 겁니다. 자, 팔로우를 통해서 계속 팔로우를 합니다. 꾸준한 만남,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계속 만나다 보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 이제 진짜 아닌 것 같다 라고 하죠. 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여기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가 적습니다. 네, 존중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팔로우를 통해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시키는 건데, 누군가가 나오게 되면 또 꿈 가꾸기라고 이걸 계속 돌리는 게 석세스 사이클. 성공 사이클. 예. 중국말로 성공.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소비자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면, 제품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제품의 정보를 전달해 드리면 되고요. 신제품 나오고 프로모션, 어제도, 어제 맞나요? 프로모션 했잖아요. 네, 너무 빨리 끝나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프로모션이 나오는 걸 전달해 주시는 거고, 예. 살이 많이 찌네요. 예. 그리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불만족 시, 빨리 해 주십시오. 돈 안 된다고 니적 하지 말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뭐를 얻느냐면 신뢰라는 걸 얻습니다. 신뢰. 그 사람은 여러분한테 excuse me 한다라는 거지.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거지. 자, 부업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부업이라는 건 월 50만 원을 원할 수도 있고, 100만 원을 원할 수도 있고, 200만 원을 원할 수도, 500만 원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50만 원을 벌기를 원하는데, 500만 원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의 행동을 요구를 해버리면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압구정동에 가면 휘황찬란하잖아요, 밤에. 네온사인이 쫙 있고, 막,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막, 너무 보기 좋잖아요. 구경거리가 많잖아요. 예. 가보셨어요? 예. 압구정 거리는 그래. 젊은, MZ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래요. 거기에 진짜 갓난 아이, 5살짜리를 데리고 한번 가보십시오. 볼거리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울기 시작할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앉아서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니까 사람들 다리밖에 안 보이거든. 무서운 겁니다. 예. 그것처럼 그것도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을 맞게끔 눈높이에 맞춰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사업 키우기.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네트워크 비즈니스라는 것은, 배가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배가의. 하나가 둘이 되는 거, 둘이 넷이 되는 거, 넷이 여덟이 되는 거. 여러분, 회원가입 하는데 한 사람이 두 사람, 한 사람 후원하는데 엄청 힘들지 않던가요? 회원가입 시키기가. 그렇죠? 예.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세월이 지났을 때 한 사람이 두 사람 되는 시간이나 100사람이 200사람 되는 시간이나 같다라는 거. 그렇죠?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여덟이 그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 자, 첫 번째로 사업 키우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 자가 소비라는 걸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제 판매를 하려고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아닙니다. 왜냐면, 아메이 사업이라는 거는 판매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판매를 해. 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그걸 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습성이었던 것 같아. 청개구리 심리.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싶거든. 여러분, 탱커에서 사업자 찾기 있어요, 없어요? 여보세요? 지난주에 뵀던 10가지 행동 중에 이따가 좀 또 나올 겁니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럼. 왜 자가 소비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판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를 전달하는 거예요? 에?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느낌입니다. feel. 느낌을 전달하는 겁니다.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내가 느끼지 않고는 카드라 통신으로, 카드라는 말은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진짜 좋더라. 내가 경험했잖아.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지금 아메 제품 가지수가 2,000가지가 넘어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템은 그 2,000가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쓴 것만 내 입에서 나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2,000가지 중에 2가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진짜 구멍가게 아니고 다라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10가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100가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성장 속도는 어때요? 매출 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겠죠. 내가 느낀 게 많다라면 말할 거리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통해서 내가 느껴보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러실 수 있어요. 진짜 이게 뭐 방송으로 일단은 제가 방송 나가지 말라고 할 건데 나가고 있구나 생방송으로. 진짜 돈이 없다라면요 써보고 반품하세요. 이런 얘기는 본사에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진짜 사업은 하고 싶은데 진짜 돈이 없다. 아니면 스폰서님의 제품을 좀 빌려서라도 써보고 느끼시라니까. 그게 사업을 성장할 수 있는, 그게 사업을 키워준다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내 사업을 시작하는데 내 사업의 최고의 고객은 내가 돼야 되잖아. 현대자동차에 다른 브랜드의 차는 들어가도 못한다면서요. 예. Q&A 시간에 얘기 다 나온 내용이잖아요. 두 번째 뭐냐면 사업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미나 참석하는 이유는 제품의 정보 또는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줌 미팅으로 지금은 뭐 코로나 이제 팬데믹 이후에 뭐 줌으로서도 그런 세미나에 참석을 합니다. 거기서 제품의 진짜 우수성, 정보 같은 걸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품을 함에 있어서 다양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 LOC, 예. LOC는 이제 뭐, 걸레만 빠는 사람이 있고, 예.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어떤 다양성을, 세미나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세미나에 오시면 사업에 대한 확신도 가지시게 되는 거고. 자, 세 번째 뭐냐면,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이러면 이제 입이 건질건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정보 공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사업 설명이라는 거죠. 네 번째 뭐냐면 고객 관리. 탱고화 시간에 배우셨죠? 15명에서 25명. 자, 사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 네 가지예요. 많이 보신 거죠? 대답 좀 합시다. 네. 어디서 봤어요? 지난주 탱고화에서 봤잖아요. 탱고화. 자, 한번 불러볼게요. 궁시렁거리지 말고요. 자, 1번부터 시작! 이 10가지에 보세요. 미팅 참석, 제품 외용, 고객 관리, 사업 설명, 사업 키우기에 여기 다 들어있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지난주에 하신 말씀이 맞다라는 거죠.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탱고화를 해야 된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던 거. 사업자 찾기 있어요, 없어요? 사업자 찾기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사업자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객 관리는 있어요. 15명에서 25명. 고객은 쳐다도 안 봐, 사람들이. 잘못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니까. 고객을 막 관리를 하고 제품 잘 쓸 수 있도록 하면 그 사람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업자가 안 생긴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시스템과 사업 도구. 자, 그룹에 대해서 이거는 오래돼서 그냥 이제 역사적으로만 알고 계세요. 이제 월드와이드 드림빌더스, 우리 이제 월드와이드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97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제 우리 한참 업라인이죠. 한국의 월드와이드는 91년도 5월 달에 시작하면서 김일도 오영몽 리더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우리 핏줄입니다. 조상님들, 스폰서님들입니다. 예. 이게 족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글 드림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다 성공한데 권인건, 윤영미,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스더 리더님이 이글 드림 그룹을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글 드림에 들어온 게 행운인지 모르시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글 드림을 알고 들어오신 건 아니잖아. 아메인 줄 알고 들어왔잖아. 그냥 아메. 그렇죠? 아메도 같은 아메가 아니거든. 태어난다고 해서 옛날에는 태어난다고 해서 다 태어난 게 아니라고. 태어난다고 야 돌쇠 보면 나는 쌍놈인 거지.
저는 응애했는데 도련님 기쁨 나 양반집인 거야. 그렇지 않아요? 뭣도 모르고 들어왔는데 이걸 들으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룹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룹이네. 성공 시스템도 완벽하게 되어 있고 성공자들도 엄청나게 제일 많은 그룹이네. 이걸 여러분들은 과정 속에서 느끼게 되실 겁니다. 황금 동아줄이고 귀족 집안입니다. 이걸 드림. 우리는요, 이름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거나 주지 않아요. 이걸 드림. 성공 이런 걸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메를 만난 것은 행운 맞습니다. 근데 이걸 드리면 만나는 것은 진짜 축복인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실감하실 겁니다. 사업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자, 두 번째 시스템의 목적입니다. 자,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수많은 성공자들이 경험 담는 걸 하나로 모아놓은 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그걸 통체적으로 모아놓은, 결국은 뭐냐면, 수많은 경험자들의 성공의 경험이라는 거죠. 자, 팀워크를 발휘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팀, T-E-A-M. 뜻이 있습니다. 그냥 팀이라는 게 아니라. 자, 풀어서 나누면 together, everyone, achievement, 뭐합니다. 해석을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 다 같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이루어내는 거죠. 다 같이, 함께, 혼자가 아니라. 예. 팀으로 발휘해서 이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고요. 일본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현명한 건 없다. 예.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위력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내가 개인 하나하나는요, 너무 힘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뭉치면 살고, 개인은 모래입니다. 모래 하나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시스템은 뭐냐면 시멘트라는 겁니다. 그 모래들과 시멘트가 합쳐진다면 진짜 망치로도 깨기 어려운 그 단단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관성, 합법성, 여러 가지 갈래의 수만 가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통일성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고,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러기 이론 아시죠?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자, 이렇게 처음에 제일 앞에 날아가는 그는 원래 혼자 날아가는 힘이래요. 근데 이 V자로 있는 뒤에 있는 이 기러기들은 이 앞에 나는 것, 이 기러기보다 71% 정도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답니다.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V자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고. 예. 야들도 시스템을 쓰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그래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귀중한 시간을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데, 발전소를 만드는데 시간 허비하지 말고, 만들어진 곳에 뭐하러 내가 옆에 앉아갖고 망치 뚫어내서 발전기를 만듭니까? 콘센트 꼽아보면 되지. 안 그래요? 예. 이게 오면 되는데 저것끼리 모디가 뭔가를 하나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애쓴다. 그러지 마삼. 예, 그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시스템의 원본, 그 수많은 성공자들의 경험이 내가 된다라면 가장 빠른 성공이 되지 않을까. 예, 애쓰신다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것들이 복제가 된다라면, 무서운 어떤 그런, 이런 성공의 8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도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이 있고, 어머니 될 수도 있고, 스폰서가 될 수도 있고, 제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툴인 거죠, 툴. 근데 요즘에 사업 도구는 넘쳐나는 거죠.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이걸 잘 제때 적수해서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톱이 있습니다. 네, 산에서 이 배는 톱으로 나무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이 너무 날이 안 들어가지고 이 톱을 하나 살까 싶어갖고 읍내에 나갔습니다. 읍내에 나가갖고 톱을 하나 새로 달라고 했어요. 잘 되는 걸 달라는데 이걸 준 겁니다. 그래, 이거 진짜 잘 된다고.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갖고 올라갔어요.
일주일 만에 또 내려가고. 이거 한 개도 들지 않더라. 어찌 된 판이건. 어떻게 하시냐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 거라. 되겠습니까? 전기톱을 가지고 이렇게 벤다고 이게 나무가 베지냐고. 그렇잖아요. 활용을 못한 거예요. 예, 도구가 넘쳐남에도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원도 내가 듣고 줘야지. 좋다 카드를 해갖고 그냥 틱 던져 넣어버리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제대로 활용을 하십시오. 저 낚시 좋아하는데요. 그 낚시 광 중에서 우리 울산에 계시죠. 우리 그 조혜천 리더님 진짜 낚시 좋아하시고 배도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몇 번 같이 그 배 타고 나갔는데 낚시 정말 잘하세요. 근데 이따만한 것도 막 낚고 하거든요. 참돔 같은 거 이런 거. 그 같이 이제 배를 타고 그분 배를 타고 낚시를 갔는데 딱 했죠. 미끼를 새우를 썼습니다. 새우를 썼는데 입질이 왔어. 근데 탁 들었는데 맹탕이야 저는. 맹탕인데 조재천 리더님이 이따만한 걸 잡는 거예요. 도물. 그리고 나와 미끼를 쓰는 거 보면 똑같이 바늘에 새우를 낀가? 끼워. 나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는 입질만 하고 잡히는 건 조재천 리더님한테 잡히는 거야. 그래 난 미끼를 다른 걸 쓰는 줄 아는데 똑같이 새우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던졌지. 던지고 조혜천 리더님도 거기서 던졌어. 근데 그 다음 행동이 다르더라. 나는 새우를 하나 낀 거고 바늘 2개 낀 거고 3개를 낀 거가 던졌는데 조혜천 리더님도 첫 번째 바늘 낀 거고 끼우고 2번째 끼우고 3번째 낀 거였어. 그래서 던졌어. 그 다음에 나는 기다렸죠. 근데 조재천 리더님은요, 바가지 한 바가지를 새우를 퍼갖고 자기 앞에 뿌리 뿌는 거라. 난 그걸 몰랐어. 돔이 그거 물으러 가면서 내 걸 친 거예요, 그냥. 이야, 다다다다다다 물면서 거기에 잡히는 겁니다. 미끼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넘쳐나는 도구를요, 잘 활용하십시오. 스폰서님과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고. 됐습니까? 네트워크의 균형.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다이렉트로 이렇게 붙이는 걸 립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으면, 해바라기 형태로 달면 수입이 많아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내려가는 걸 뭐라 그러냐면 뎁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깊이라 그러죠. 깊이라 그러고 여러분들의 안정성하고 연관이 됩니다. 이분이 하다가 힘들어서 다른 이제 그 상황이 안 좋아서 빠진다 하더라도 한 레그는 살아 있기 때문에 안정성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립스가 중요하겠습니까? 뎁스가 중요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어요. 중요한 걸 한 가지만 해보세요. 죽어요. 한 가지만 하면 재미가 없고요. 사업이 커지지 않습니다. 자, 립스와 뎁스를 조화롭게 하는 게 좋은데, 요 회원 가입하실 때 반드시 스폰서님하고 한 번만 상담하시면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균형은요, 처음부터 잡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잡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부터 먼저 다느냐? 결단하고 자세가 나오는 분부터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다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의사소통 방법. 나는 의사들은 다른 방법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내가 준다의 미래형은 뭘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는 받는답니다. 미래형은 내가 주다 보면 나중엔 결국 내가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자, 먼저 이거 하십시오. 미인 대칭. 먼저 많이 들어보셨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거.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미워하고 인상 쓰고 대들고 칭얼거리는 사람들. 바로 구조조정 대상입니다. 예. 기빨립니다. 기빨려. 스폰서도 인간이 있거든요. 예. 자, 그래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나에게 관심. 그래, 이런 거야. 진짜 이게 뭐냐면,
내가 또 몰랐는데 아멘을 너무 좋게 이제 알게 됐어. 와, 막 가슴이 뛴단 말이에요. 가슴이 뛰는데 내가 본 걸 막 누구한테 막 아멘을 막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거지. 그게 여러분들의 스폰서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오던가요? 안 오죠. 내가 그렇다 해도 그 사람은 가지 않아. 방법은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 좋아하는 사람이 무슨 어떤 취미를 좋아하고,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어떤 뉘앙스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 궁금하지 않아요? 맞죠? 내가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는데 이 사람이 뭐 골프를 치든 탁구를 치든 뭐 테니스를 치든 뭔 상관이에요. 수영을 하든. 비키니를 입든 비키니 말고 뭐 있노? 그걸 입든 안 입고 하든 그건 무슨 상관이냐는 거지. 맞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관심이 가야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걸 취미에 관심이 있는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메를 갖기 전에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끔 먼저 만들어야 내가 하고 있는 아메도 궁금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좋아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거지. 그게 끊기니까 문제인 겁니다. 거울은 절대로 먼저 웃지 않죠. 그래서 내가 먼저 웃으라는 겁니다. 경청. 공감적 경청. 공감하면서 경청하셔야 됩니다. 얘기 듣고 있는데 딴소리 딴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 절단 아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신랑이 오늘 출장 갔다가 오늘 저녁 좀 늦게 온대. 막 상대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너 신랑 지금 몇 시에 퇴근하노? 이래 보면 절단 아는 거야. 나는 아메 언제 얘기하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막 머리 굴리고 있는데, 이 상대는 벌써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경청을 안 하고 있으니. 그래서 공감하면서 경청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귀가 2개고, 입이 2개는. 입이 하나라는 건데. 죄송합니다. 예. 실수할 수도 있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임금님의 마음으로, 보라는 겁니다. 자. 3번째, 칭찬해라. 장점을 부각시키십시오. 이것도 좀 눈치 있게 해요. 99세 할머니한테, 할머니, 올해 100세까지 사세요. 내년까지 살다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눈높이에 맞게끔. 이해되시죠? 네. 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칭찬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칭찬보다 큰 스승은 없어요. 이걸 제가 부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 형님이 있습니다. 저희 삼형제인데, 제가 차남이고,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시고, 제 이제 밑에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저희 형님은 노래방을 간 적이 저는 딱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노래방을 같이 간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계속 노래방을 안 갔어요. 이제 명절날 이렇게 밖에서 술 한잔 먹고 이러면 노래방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노래방을 안 가려는 거라. 근데 한 번 딱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되게 음치인 줄 알았거든. 음치인 줄 알았어요. 음치. 내가 뭐랬는데? 음치. 뭐 노래 못하는 거. 그거만 알아들으면 됐지. 그래서 노래방을 갔는데, 노래를 괜찮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노래방을 가기를 그렇게 싫어했냐. 그때 이유를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 음악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한 소절씩 부른다 아닙니까? 나와서 누구의 주제련가 이렇게 하잖아요. 노래방 한번 가입시다. 근데 왜 대부분 그 한 소절 부르잖아요, 이렇게. 우리 형 이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주제련가 이렇게 하고 이제 됐어 들어가 다음 이렇게 하는데 우리 형이 딱 나와가지고 자 불러봐 됐어 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그때 스스로 그 어린 나이에 나는 노래를 못하는 것 같다라고 인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노래를 안 한 거죠. 그 선생님의 그 한마디 때문에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 성공했습니까? 어릴 때 지나가는 스님이 성공한대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가 그냥 니는 성공한다고 해서 저는 성공했어요. 그 한마디예요. 그래서 칭찬은요, 그 칭찬 하나가 사람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 많은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가서 많은 아메이에 대한 정보를 주고 싶죠? 관심 없어 합니다. 나의 이야기는 질문 형태로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소통이다라는 거. 황금의 침묵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막 대화를 하다가 상대가 나한테 질문을 또 했어. 예. 예, 이제 끝났어요. 예.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건 아니고, 이렇게 바로 하는 것보다도 약간 한 2, 3초, 그거는 있잖아. 이렇게 하면 진짜 내 말을 신중하게 듣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말 조심하십시오. 예, 돌이킬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입에서 떠난 말,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쏘아버린 화살, 그리고 지나간 시간, 잃어버린 기회. 예, 자존심과 유리잔은 같은 겁니다. 붙일 수가 없어요. 조심하시면 됩니다. 나를 좋아하든, 나를 싫어하든, 그건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20세기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컴퓨터 발명이 아니라 나의 자세를 바꾸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세를 바꿈으로 해서 내가 움직임으로 해서 성공은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attitude is everything. 네. 책도 나와 있습니다. 외적 자세, 복장, 언어 중요합니다. 상대의 첫인상은 거의 3초에서 5초에 끝난다 그러죠. 그게 외모하고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공장에서 기계 수리하시는 분 같고요. 똑같은 사람인데 양복 하나 바꿔 입음으로 인해서 갑부집 아들이냐? 부티나 보인대요. 옷 하나 바꿔 입었을 뿐인데. 예. 그래서 외모도 중요합니다. 비싼 것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입으시라는 겁니다. 내적 자세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게 오래 있으면서 그 사람의 내적 부분을 보게 되기 때문에. 배우는 자세. 아메이 사업은요, 배울 때 성장하는 겁니다. 진정한 배움이라는 게 뭘까? 내가 많은 것을 내 머릿속에 채우는 게 배우는 걸까? 아니요. 진정한 배움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거라 그랬어요. 비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채워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잉크물이 있어요. 깨끗한 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야 돼요. 이것을 비우기 위해서는 계속 깨끗한 물을 부을 수밖에 없죠. 비우는 게 우선이라면 그 비우기 위해서는 계속 부어야 되는 거죠.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배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의 때를 씻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배움의 자세입니다. 긍정적인 자세. 엘리자가 말해서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대로 되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만다행이래요. 얘는.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멋지네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니까. 예,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인간 실격입니다. 이건 부정적인 화법이에요. 긍정적인 화법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나는 짐승 합격. 바꾸시면 됩니다. 네, 당당한 자세. 당당한 게 뭐예요? 내가 돈 빌리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돈을 빌리러 갈 때도 당당한 사람한테 돈 빌려준다고. 100만 원만 좀 빌려줘. 내 다음 달까지 줄 테니까 100만 원만 빌려줘 가. 이게 그 사람한테 빌려줘. 100만 원만 좀 빌려줘. 내 다음 달에 어떻게든 내가 갚아줄게. 빌려주겠어요? 돈 빌리러 가는 거 아니잖아, 우리는. 당당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아메 안 와. 이 아메 안 와. 아니, 내가 하는 건 아니고 누가 아메 얘기해갖고. 아시죠? 성공은 지식의 넓이에서 오는 게 아니라 확신의 깊이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열정적인 자세. 열정이 뭐예요? 한정. 10개 모으면 열정이지. 목소리 크다고 열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금방 제가 말씀드려요. 확신이 있을 때 열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활활 타오르지 않는다면 절대 옆에 있는 장작을 태울 수 없듯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활활 타오르셔야 됩니다. 그 누구가 아닌 끈기 있는 자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들어갑니다. 아까 뭐 전화벨 쓸 때문에 5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리카 성인식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성인이 되면 아이를 눈을 가리고
밀림이나 어떤 사막이나 이쪽으로 데리고 간답니다. 그래서 눈을 풀고 하루를 그 밤을 보내야 돼요. 그렇게 아빠는 돌아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이가. 날짐승들이 뛰어들 수도 있고, 밤은 어두워오죠. 바람은 불제. 동물들은 있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야지만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체로키 부족은 그렇게 한대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집에 돌아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잘 버텨야 될 낀데 이라고 있겠습니까? 새벽이 지나고 해가 밝아오면서 그 아이는 두리번거리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를요? 아버지를. 화를 겨누고요. 아이는 밤낮 이렇게 벌면서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는 있지. 그죠? 오줌 누면 오줌도 넣을 수 있지. 아빠는요. 언제 뛰어들지 모르는 짐승, 있을지 모르니 자기 아들을 향해서 이 화를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아이는 무사히 성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성인이 되셨습니까? 부모님의 볼살핌 때문에 안 죽었기 때문에 성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서 성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를 들이면 완벽한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단, 떠나지 않는다는 성공자의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